지금 현재로 특별전 기획전시실은 지금 함안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거 대형 고분군 3개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될 건데 13호분 개석 이렇게 보면은 뚜껑돌 거기서 별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분을 위에 그 석각묘 위에 덮은 예, 나중에 고분 전시관을 가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고분의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뚜껑돌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고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쁘다. 유리가 이게 청자, 이 청자. 예, 이거는 이제 479년 이때 이 무렵에 중국의 난조에서 만들어진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3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성백제, 풍납토성에서 1점 나오고 그 다음에 천안에서 1점이 나오고 함안의 아라가야 75분에서 1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 함안의 아라가야 밑에 연꽃 모여 보이시죠? 이 연꽃 잎이 함안은 13장, 다른 데는 10장 내외. 작습니다. 높이도 작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지금 현재로 약간 청자빛이 제일 진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그 중국어를 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이것이 자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 처음 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죠. 그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서울에 이렇게 가면은 한성백제박물관에 1점이 있고 서울중앙박물관에 있으면 풍납토 그 보면은 천안에 나온 게 거기 있습니다. 보면은 확실하게 다른 느낌일 겁니다.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로망글라스라고 하는데 유리구슬입니다. 유리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75분에서 나오는데 75분 옆에서 흙더미에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75분을 누군가가 도굴꾼이 도굴 해가면서 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리 조각이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로 학자들이 생각할 때 로망글라스 획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이 유리가 육로로 해서 왔느냐 회로로 해서 왔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거거든요. 관심이거든요. 그 지금 현재로는 루트를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허리띠 장식, 이거는 13호분에서 나온 허리띠 장식. 이건 금동인가요? 예.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그 백제 양식을 아라가야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다 외래계 유물인데 근데 교육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교육 루트도 개발하고 언제 시대고 어떻게 교육을 했고 그거는 이제 연구 과제라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연대는 확실하게 나오는데 30년밖에 그 남자가 30년밖에 존속을 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났는가를 알려주고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너무 작은 거고 또 다른 후속 발굴이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리산 45호분에서 나온 겁니다. 45호분은 우리가 그 보면 1호분과 2호분 사이에 있는 고분인데 호수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봉토분이 삭평되고 이렇게 없어지면은 우리가 호수를 잘 못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막 새로운 게 발견이 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2번이나 시굴 조사를 했는데 유물이 안 나왔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80년대부터 마리산 고분군을 지켜낸 그 아라가야 향토사 연구회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기 전에 소원이니까 한 번만 대보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사정을 해가지고 강원을 했는데 대박이 났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갑옷이고 이거는 말 갑옷이고 이거는 투굴하는 거 알겠죠? 여기 이제 금동관, 봉황장식 금동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대통령 기장에는 봉황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거라. 근데 여기는 봉황, 봉이 원래부터는 한것이고 한이 수컷인데 여기는 암수, 한 쌍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금동관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적에 금하고 동하고 그냥 섞어서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이 무르니까 또 귀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똥판으로 먼저 이걸 그림을 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하고 금을 섞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기술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신기하네요. 이게 비늘 갑옷은 사실 저 거구려 문화인 줄 알았는데 철기 문화에 그게 지금 현재로 함안에 92년도에 말 갑옷이 나오면서 지금 예. 그 보물로 지정이 된 건데 원래 이렇게 통 갑옷으로 가야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철릭이잖아요. 이렇게. 찰갑. 찰갑이잖아요. 예, 비늘 갑옷. 예. 예. 아 이게 가야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 말갑옷이 함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 말갑옷이 뭐 어떤 것 존재하면은 고구려의 무덤 안에 개마무사, 예. 개마무사의 존재가 있었는데 92년도 함안에 발굴되기 전까지는 그게 전설상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몰랐는 거라. 근데 함안에 말갑옷이 발견이 되면서 개마무사가 실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까지 갑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안하고는 가야하고는 뭔가 교육이 있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정확한 모르겠고. 아라가야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함안 땅이 실제로 우리가 남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구마 고속도로하고 예. 지나가는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물류가 돼서 예. 이형토기라고 하는 건데 5점이 나왔습니다. 5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형토기가 보통 한 점, 2점은 부장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5점이나 한꺼번에 부장되는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 보면은 사슴 모양 토기, 예. 사슴이 딱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 이렇게 예. 굉장히 예. 사슴의 예. 시그니처 포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와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돌리고 있거든요. 예, 이 귀가 없고 목이 잘라져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교란돼 가지고 목이 잘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라. 이게 아마 이것을 귀가 이렇게 잘리는 것은 그다음 목이 잘리는 거는 사슴을 순장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노갓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빗장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서 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창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0개 정도의 노를 걸어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이제 다니고 그 다음에 먼 거리는 현동에서 이제 현동은 아라가야의 무역항이라고 하는데 그 현동에서는 돛을 사용했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배가 나와가지고 아라가야가 함안 일대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라가야는 가만에서 요즘에는 의령 그 다음에 상가 고분군까지들 아라가야 영역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그 출토 부작물이다 이거죠? 이거는 45면 금방 거기 있어. 예. 거기가 배를 이렇게 묻어놨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 계세 사상에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거 한 거고 그래서 이영토기가 5점 넣어가지고 이거는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5점이. 에서 나온 것들인데 13호분은 1918년에 예.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전부 다 독을 발굴을 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4호분은 일본에 그 1917년에 발굴을 하면서 보고서가 있어.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물들은 보통 지금 김해국립박물관에 많이 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13호분은 보고서도 한 장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100년 만에 2018년에 다시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별자리 개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그 직호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호문 이거는 직선과 곡선으로 채워진 이 문양은 이거 뼈로 만들어진 칼 장식품인데 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은 일본 천안가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라. 4호분에서도 이런 게 똑같이 나왔는데 4호분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에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3분의 1인 하더라고. 그때 왜 그랬겠습니까? 임나 일본 부스를 차지하고 싶은데 함안에서는 도대체 외계 유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라.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쯤 이렇게 그 바위산에다가 묘를 만드는 거죠. 아리산. 예, 말리산. 나중에 말리산. 그 뜻도 설명해 드릴게요. 예. 25분에서 발굴된 건데 여기 다등잔, 등잔이 구가 7개가 있습니다.
신라에서 6개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 최고로 알려지는데 이건 7개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끝에 이렇게 무너진 그 깨진 데를 자세히 한번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레가 이렇게 이제 그 구가 달린 그 밑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위에도 보면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기름 자동 조절. 한 개가 먼저 꺼지면은 그게 없다입니까? 멋있지 않다입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저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그렇죠. 아, 등잔이네 그러니까요. 등잔. 야, 지혜가 대단하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제일 놀라운 것이 물꼬를 트는 거. 그래서 이것이 뒤에 거는 자 이렇게 재갈이고 이렇게 말가춤인데 앞에 있는 이 5점 이것이 살포라 해갖고 농기구거든요. 예. 그래서 왜 왕릉에 농기구가 있나 이렇게 했더니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난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이 물건을 보면은 치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그 농기구를 치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살포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 무덤에 그걸 가져갔을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보면은 보통 농기구가 노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그리고 여기는 살포가 이렇게 나왔는데, 단 농기구는 안 나오고 살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도굴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유물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리산 세력이고, 동구릉, 마리산 동구릉의 세력이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세력이 옮겨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서구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6세기 넘어가면서, 5세기 말 6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리산 세력에서 이런 세력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무덤이 바뀝니다. 무덤 형태가 바뀌네요. 예, 무덤 형태도 조금 바뀌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그 좀 이렇게 변화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둘레석 보이죠? 있네. 호석 보이죠? 예. 그 호석이라 해가 둘레석을 이렇게 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면은 행일식 석실분, 그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무덤에서 나온 저 거죠. 위에다 이제 얹은 거잖아요. 큰 돌들을요. 위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석을 1차, 2차 이렇게 둘러갖고 이렇게 힘을 잡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만에는 이렇게 호석을 두르는 이런 것들이 거의 무덤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호석이 있는 무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연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덤길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무덤 양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아. 야. 멋지죠? 예. 아. 여기 이 고문이 75분 청자가 나온답니다. 아까 그 아름다웠던 청자. 예. 75. 예. 어. 이 청자 발굴할 때 예. 발굴가 근무하면서 수시로 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흙을 한 삽 뜨더니 채에다가 흙을 씻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 반짝반짝한 거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청자 나온 줄 그때는 우리는 몰랐으니까 금덩어리 금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청자 쪽을 찾으려고. 청자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청자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탁 이렇게 만들어 보면,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그렇게 가라왕 하지가 기록이 있으니까 가라왕이 그걸 청자에서 가지고 와서 쓰다가 그 가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다가 그거 차를 마시는 정도로 주로 쓰는 건데, 쓰다가 깨졌는데 그걸 그대로 쓰다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여기에 순장 인고를 봤는데 건치, 치아. 치아를 쳐다보면 진짜 가슴이 팍 뭉클합니다. 순장 인골에서 치아가 팍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직접 보고 해서. 그 가장 인골 중에서 오래 남는 게 치아거든요. 그러니까 치아가 완전히 틀니처럼 딱 건치가 있는 거라. 아.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75분. 근데 유리 조각은 75분 밑에 이렇게 도굴꾼이 흘리고 갔는 거지.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해서 흘리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흙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대나무 밭 있죠. 예. 저기가 우리가 13호분 별자리가 나온 13호분. 별자리 아까. 예, 13호분.
그다음에 저기 제일 높은 데가 4, 5분. 네, 그 일본 그 제일 크다고 알려져 가지고 1917년에 일본이 제일 먼저 발굴해가 간 곳. 저기 제일 높은 데가 2, 5분, 3, 5분. 저 능선 밑에가 아까 전에 그 이형토기 5점이 나온 45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은 대가야를 보시고 다른 가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저게 능선이 왜 저리 낮노? 신라도 가보면 엄청 큰데 그 사람들이 그 반드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질문합니다. 만약에 무덤을 쌓았는데 1500년이나 똑같이 이렇게 그 저 4, 5분처럼 저렇게 볼록하게 있을 수가 있냐? 1500년 세월이 있었는데 우리가 집에서 무덤을 만들면은 100년, 200년 안 갑니다. 없어지죠. 삭팽이 됩니다. 비바람에. 그러니 저거는 1500년을 견딘 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걸 1500년이나 어떻게 해서 저런 식으로 그 무덤이 견딜 수 있었나? 이 무덤 선은 우리가 그 1900년대 초반에 일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 형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00년 전의 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가 이렇게 1500년 동안이나 봉분이 살아남는 거는 당시의 토목 기술 때문이죠. 근데 이런 1500년 전의 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라가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는 우리가 김해 금강가야가 번성하던 전기가야 때도 투탑이었고, 그 다음에 후기가야 때 대가야하고 같이 투탑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마리산 고분군은 우리가 기원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60년까지 우리가 가야가 망할 때까지 유물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해 금강가야는 전기가야 때 나오다가 유물이 끊기거든요. 근데 대가야는 앞에는 안 나오다가 뒤에부터 5세기, 6세기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라가야는 전기 후기에 다 유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야의 모든 면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죠? 예. 이 진짜 뷰 맛집입니다. 하만지도인데 여기가 우리가 강녀천이 흐릅니다. 강이 되게 많네요. 여기가 이렇게 그 남강이고 남강, 여기가 남강. 이렇게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남강과 낙동강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하만은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낙남정맥. 우리가 김해 신해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이런 낙남정맥. 그래서 우리는 하만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고 북쪽. 낙동강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낙남전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낙남정맥은 낙동강 남쪽에 있는데 네. 이 낙남정맥에서 만약에 내가 물을 가져가 가지고 네. 그 북쪽을 해서 물을 보면은 네. 전부 다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네. 이렇게 보면은 남해로 흘러갑니다. 이 물들이 일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남남정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상경표라는 개념은 물을 나누는 경계점이니까 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과 남해를 가로지르는 물산줄기. 그래서 낙남정맥입니다. 낙동강이 남쪽에 있어서가 아니고. 예, 낙동강과 남해를 가로지르는 발견이 되고. 지금 그 마리산이 여기서는 어디예요, 선생님? 지금 현재로 마리산은 여기 도항리 도동 고분익인데 요 인근입니다. 그 부근.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물관 뒤에 이렇게 지금 고분 전시관에도 지을 때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하고 이런 것들이 요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물추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그물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활유적이죠. 생활유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무구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구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하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청동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주석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고. 주석하고 아연하고 구리하고 합금이 청동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파형 동검하고는 다른 동검이네요, 이 동검은. 이런 것들이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북방계, 그 다음에 세형 동검 하는 것이 우리나라 동검인데 그건 동검이 만드는 거고 거푸집에서 그래서 세형 동검을 이렇게 한국형 동검이다 이렇게 요새는 또 바꿔 부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저 동인 줄 알았어요. 돌을 저렇게 갈았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와, 저는 저게 동검인 줄 알았더니 청동기인데 청동이 안 나온다고요? 붉은색을 채색을 해가지고 갈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단도 마연토기, 단도 붉은색을 칠해서 마연, 가란토기다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요즘에는 한글로 해가지고 붉은 간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커멓게 무늬가 있는 것이 있죠. 저거는 시커멓게 무늬가 있는 거는 이불로 무늬를 했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흙을 약간 덧대가지고 온도를 낮게 이렇게 하면 그게 무늬가 생기는 거라. 그래서 저거는 검은 가지 문양토기, 가지 문양토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거는 가지 문양토기고 이거는 이제 붉은 색깔을 입혀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 때 우리가 볼 때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신석기 시대 비살무늬토기, 네.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 무늬 없는 토기. 네. 그래서 나는 왜 무늬 없는 게 더 딜까? 네. 빗살무늬, 민무늬. 그렇지. 의문을 댕기는데 이 민무늬 네. 훨씬 세련됐죠. 그 청동기 시대에 무늬 없는 토기가 훨씬 더 세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여기는 전부 다 하만의 청동기 유적. 거기는 우리가 그 돌무덤이거든요. 돌관 무덤이거든요. 예. 석관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그러니까 뚝해서 위에 이렇게 밑에 그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하만의 청동기이고 보이죠? 박물관 보이시죠? 아, 저희가 현위치 예, 약간. 예. 예. 그 다음에 저기가 동구릉입니다. 아, 서구릉. 여기가 동구릉, 서구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기 서구릉 앞에 그 저기가 뭐냐 하면은 가야리 제방에 있는 곳이죠. 지금의 연꽃 테마파크가 있는데 왕궁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왕궁지는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6개월 만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굉장히 많은, 이게 이제 당산유적이라 해가지고 초대형 건물지가 있는데, 삼국에서도 제일 큰 건물지입니다.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는지 몰라. 알 수 없어. 뭐 권위의 상징 아닐까요? 요 길 사이로 나갑니다. 예. 강정천 요렇게 날아가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마갑총이니까 마갑총이, 그래서 마리산이 일제시대 때 경전설 철로 부설 때문에 끊겼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기 있는 것이 이제 하만의 성산산성입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마한 변한 지난해 여러 나라 중에서 네 개의 나라만 높이 불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웅겸지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마한입니다. 안야축지, 아라가야, 이 두 번째 노죠. 분신 리아블레, 이것도 그 마한입니다. 그 다음에 구야 진지령, 구야국, 그 다음에 건강가야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보면은 그 삼국지 위서동이 전에 여기에 보면은 네 개를 높이 부를 때 두 번째로 불리고 구야국보다 높이 먼저 불렀으니까 순서대로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저때 저렇게 금관가야, 그 다음에 여기 아라가야,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마한 뭐 이런 같이 공존했던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정식 가야라기보다는 네, 안야국이고, 안야국이고. 예, 그 보면은 그는 건강 가야라기보다는 구야국이고, 그리고 아라한문, 아라뱃길, 아라뱃길, 네, 아라수. 그죠. 예, 알아. 근데 크다라는 손우리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게 한강의 이제 원래 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아리수. 그러니 큰 한강이고, 낙동강의 이름이 아리랍니다. 그 보면은 그 아리랍니다. 아리라 맞나? 아리라. 아무튼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아라라는 말은 크다라는 순우리 말이고, 가야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야, 가라. 이게 김해 국립박물관에 옛날에는 우리 박물관이 없어가지고 예. 김해 국립박물관에 다 갔거든요. 예. 이게 이제 두 개가 나왔는 거라. 사후문에서. 그래서 이 다랑아리보다 더 완전하죠. 예, 다랑아리보다 야.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이게 지금 멋있는 거라. 예. 예. 멋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갖다가 흠집 하나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야. 지금 우리가 아라가야에. 이음새를 못 찾겠는데 제가. 그렇죠. 예. 그 다랑아리 같은 거는 염새도 있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요? 여담으로 그 이서진이가 그 백제계 토기를 한다 하면서 하는데 이 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봐가지고 저거 아라가야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거기에 그 선생님 만들더라고. 이런 거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건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보다 시대가 먼저입니다. 여기가 와질토기 단계. 이게 보면은 낮은 온도에서 구운 거죠. 예. 900도 정도 내외로 900도. 해가지고 이렇게 구운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게는 와질토기. 여기 이제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공짜형 토기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딱 공짜처럼 생겼죠. 이렇게 구멍이 두 개 있는 거. 예. 이게 전형적인 아라가야 토기다. 4세기 때 아라가야 토기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4세기 후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보면 뚜껑에 보면 문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걸 갖다 가림토 문자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뚜껑이 굉장히 무늬가 다양한 무늬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우리 현대식 소뚜껑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후기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이제 좀 토기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디자인도 세련돼지고. 세련돼지고 그런. 가야의 토기의 특징은 밑에 이렇게 그 굽이 치마처럼 이렇게 살 이렇게 펼쳐 나오는 거. 예. 신라하고 좀 다르게 좀 세련되게 펼쳐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투창이 일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라가야의 전통적인 토기 양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불꽃무늬는 뒤에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불꽃무늬는 빼고 아라가야의 양식. 특이한 모양의 톡이 이게 어떤 사람은 배 모양을 하는데 저는 기접시 같은 거라. 기잔. 중국의 간우가 내가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그렇게 기 한쪽에 딱 달린 잔 딱 이렇게 탁 놓고 딱 갔다 오잖아요. 그게 기가 달린 양쪽에 기가 달린 잔은 이 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잔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 네, 저런 거 많이 봤어요. 뿔잔 이런 거는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 기잔은 중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많이 보는 건데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간우가 생각이 나온 건데 요게 이렇게 보면은 금입사가 되어 있는 거. 금입사가 딱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앞에 칼하고 뒤에 칼하고 다른 건데 뒤에 칼은 마갑총에서 넣은 한두대도라고 하는데 금입사가 잘 되어 있고 저 뒤에는 저 뒤에 이렇게 모자도라고 하는데 저 뒤에는 우리가 봉황에 이렇게 그게 나와 있죠. 네, 저 봉황. 예, 봉황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게 특징입니다. 칼이 5자루가 한 거로 되어 있는 거죠. 한두대도가 5자루가 나왔어요? 한두 대도가 5자루가 놓은 게 아닌데 저 칼 한 자루에 옆에 작은 거 2개 붙어 있고 뒤에도 2개 붙어 있어서 한 개 칼이 5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한두 대도인데 이거는 저거는 위에 보면은 그냥 둥근 고리 큰 칼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렇게 그 장식 해놓은 것처럼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사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입사를 해놓은 거죠. 이 칼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물로 지정된 건데 그때 이제 김해 국립박물관. 저 뒤에는 저렇게 복원을 했다 저거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복원을 저런 모습일 거다. 그래 복제를 한 거죠. 똑같이 해가지고. 요거는 이거 이제 발견된. 이것도 복제입니다. 아. 이거는 실물 복제고, 저거는 재현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재현한 거네 저거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는 식인데, 이거는 소형분에서 이 화살통이 나왔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의아하다. 어떻게 해서 소형분에서 이 화살통이 나왔을까? 보통 대형분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의아하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외계 그 갑옷이거든요. 저 이게 가야의 전통 갑옷인 줄 알았어요. 이건 외계. 이거는 외계 일본 거. 일본식. 일본식. 이거는 가야식이고, 이거는 일본식. 삼각 판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판갑옷이요. 예. 이거는 판갑, 우리는 찰갑입니다. 그 찰갑이 고구려 거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 이거는 그냥 가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그렇죠. 찰갑입니다. 가야도 찰갑이라 이 얘기네요. 그렇죠. 찰갑이 훨씬 더 활동이 좋고 세련되고 튕겨내고 탄력성도 좋고. 그렇죠. 그 움직임도 좋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이렇게 종장으로 해가지고 투구를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도 봤죠.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김문수 선생님의 현의 노래를 보고 오류를 찾아냈다 아닙니까? 그래 저도 그 책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가야의 투구는 너무 세가지고 도끼로 내리쳐도 잘 안 했는데 이렇게 그 흠집 사이에 탁 내리치면 깨진다라고 이야기가 하는 거라. 그런데 흠집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서 흠집 사이에도 안 깨집니다. 제가 그거를 탁 쳐다보고 대가 선생님이 그까지 생각을 못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여기서 잘못 알고 갔던 걸 깨닫고 가네. 네,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가야가... 이게가 한상인데 말갑옷이 완형은 지금 보물이 돼가지고 김해 국립박물관에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 거시기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마사회에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늘며하고 좀 사이즈가 비슷한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 토종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말들이 유럽 말이니까 되게 사이즈가 큰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통 한일마 같은 경우는 제주도 조랑말보다는 크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 말갑옷이 한 20kg 정도, 30kg 정도 내외가 되니까 충분히 말이 견딜 수 있는 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녹이 쓴다 아닙니까? 그죠, 녹슬 저 물에다. 그러면 이것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녹이 슬어버리면은 말짱 헛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새까만 색을 해놓은 것이 오칠을 했다.
오칠. 오칠, 이쪽에 황수. 황옷이 많이 났잖아요, 남쪽에 경남에.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황칠. 방수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오칠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야의 갑옷은 검은색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마 이렇게 까만색 갑옷을 탁 입고 나가면 이걸 떼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13호분 석광묘에 이게 뚜껑돌. 뚜껑돌.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저게 빨간 칠까지 돼 있는 거라.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빨간 칠이 좀 많이 날아갔는데 아, 원래 붉은색이 저렇게 가상이 있었던 얘기죠. 벽체에 전체적으로 붉은 색깔 도료를 색칠을 했는 거라. 아, 무덤 안에. 그래서 보통 무덤 안에 이렇게 그 색을 칠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붉은 색을 칠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성의 고분군이 6세기 이렇게 넘어서 나올 때, 6세기에 나올 때 그 붉은 색깔 칠한 것이 일본의 영향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훨씬 먼저거든요. 일본에서 나온 것보다. 그럼 우리가 먼저라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해줬던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그 가야가 일본에 많이 전해줬죠. 물론 다 전해줬는데 네, 역사에는 그게 그렇죠.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키 토기 하는 거, 예. 서에무라 유적, 예. 그 대단지 우리가 토지 공예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대단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거는 아라가야밖에 없어서 아라가야가 도움을 줬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붉은 칠 자국이 그대로 다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그 볼 수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보고 보는 것보다 사진을 보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구멍 있어서. 뚫려 있는 게 다 별자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별자리가 크게 뚫린 게 있고 예. 작게 뚫린 게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별자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많은 자리가 나올 때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왜 중국의 별자리를 길에 가지고 한국의 돈에다가 새겼노?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국의 별자리는 똑같은 구멍을 했고 우리나라는 구멍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별은 크고 깊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가야 초기부터 가야 후기까지 한 자리에서 쭉 다 놓은 유적인데, 한 자리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이제 수장고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가야나 그 백제나 고구려를 다 팔아먹는데, 그러면 뭔가를 가져왔을 건데 도대체 그것이 뭘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로 에레게 마리산 고분군에서 나온 에레게 흔적이 이렇게 좀 적은 거라. 이제 외국 그 교육에서 나타나는 외국 물산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거는. 대가야 끄고 백제 끄고 막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의 것이 결코 많지는 않은 거라. 교류를 하고 살았을 건데.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는 또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남조의 청자 아까 봤습니다. 무늬가 완형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취약한 6세기가 넘어가면은 불꽃 무늬가 좀 거시기해지지.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국력이 쇠퇴하면은 문화도 쇠퇴한다라는 이 아래 저 구멍 모양이 불꽃 문양이라서 그렇죠. 두꺼운 거죠? 이게 이제 하얀면 투창인데 온도를 높이 구우면은 이게 터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길을 내주는 건데, 불길. 보통 네모를 많이 하거든. 세모나 네모를 하는데 왜 아라가야는 이런 문양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양만 나오면은 무조건 아라가야 거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석촌고분군에서도 이런 게 나왔을 때 전부 다 아라가야 거다라고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는 바니까. 로쿠다이 일본에도 있고. 예, 후르유적, 신도유적, 신도. 후르유적 저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 그거는 뭐 저희 완전히 그건 저 모조품인데 이거 똑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사가지고 한 거지. 사서. 그렇지. 하만에서 만들어서 가져간. 이 전부 다 하만에서 만들어서 교육을 가져간 했다. 거야. 그렇죠. 교육의 증거로 보는 겁니다. 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 잠재우는 하나의 유물 때문에 그 논쟁을 완전히 잠재웠어요. 그 부엽성을 이렇게 하고 옛날 공법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기반층 위에 저 그릇 하나. 저기 그릇 이하로 연대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일 아래잖아요, 저기. 그렇죠. 저게 신라 그릇인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산성은 무조건 신라 거다. 신라, 그렇죠.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맨 아래에 신라 저 토기가 묻혀 있으니까. 그렇지. 그 이후에 산성을 축조했다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퀴즈를 한개 물어봐도 되겠지? 네, 예. 65세 나이를 이야기할 적에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번 65이라고 한다. 2번 65이라고 한다. 65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죠. 예. 옷지방 사람이니까. 아. 경상도 사람들은 65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옷지방 사람들은 65, 한글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왠지 모르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65, 한자, 한글을 쓰는 거라. 아. 그것이 65이라는 것이 목간에 나왔어요. 아. 경상도 사투리가 가야말에 뿌리한다. 아. 알려주는 거죠. 이 목간에 65. 어디에 있어요? 어느 지금 거예요? 이거는 다 그거니까 아. 이거는 모르는데 학자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예. 65이라는 글자가 나왔는 거라. 아무튼 목간에서 65이라고 나왔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경상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65이라고 쓰는 거라. 아. 재밌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보면 아름다운데. 예. 아. 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아, 이게 가야 시대에. 예, 이거는 특히 보물로 된 것이 뭐냐면은 글이 적혀 있는 거라. 아. 예. 신사년 3월, 정월 예, 예. 17년 신사 3월. 예, 예. 아. 그래서 이건 이제 글이 딱 있어가지고 연도가 딱 나오기 때문에 네. 되게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보면은 그 하만이 이렇게 그때 가야가 망하고 구주 오소경 중에서 구주 오소경 중에서 그 보면은 그 지방 행정 기관이 있었던 곳인 거라. 미늘이라 하더라고. 아, 그 걸리게 하는 거요? 예, 예. 그걸 미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유자익이라고 할 때 이걸 처음에는 아. 이제 무기로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을 장례 행렬에서 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굉장히 아름다운 유자익이죠. 아. 여기 새가 한 마리 노는데 새를 따라서 지하 세계로. 새는 우리가 이성과 저성을 이어주는 그렇죠. 새는 그렇죠. 하늘과 여기- 이성을 그렇죠. 여기 새가 달려 있고 여기는 삼각형이 뚫려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음성 지원까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유자이기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완전한 형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대상으로 하는데 무덤만. 청동기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석관묘 돌로 석관. 가지고 무덤 만들면은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이렇게 널무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무덤 단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런 널무덤 단계는 이렇게 와질 토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 단계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나무 덧널 무덤 45분. 45분.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발굴할 적에도 없었고 그래서 그 시굴 조사할 적에도 잘 못 찾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런 완전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온갖 유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무 덧널 무덤. 나무 덧널 무덤. 예, 이 나무 덧널 무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갑총은 우리가 돌 덧널 무덤입니다. 돌 덧널 무덤. 초기에 돌 덧널 무덤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만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이런 양식입니다. 돌 덧널 무덤. 덧널 무덤. 예. 그러니까 석광묘 하는 건데. 석관묘죠. 이렇게 예, 돌로 다 곽이죠. 쌓은 다음에 위에다 뚜껑을 덮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목간이 있고, 아. 그 다음에 나무 덧널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돌 덧널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곽 일간 체제가 좀 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석박 안에 이렇게 나무로 곽을 있네요. 만들고 또 나무 목곽으로? 간을 만들고, 아. 이렇게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목곽, 목관. 예, 예. 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대가야는 하나의 봉분 밑에 여러 개의 이렇게 혈을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덧널 무덤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하마는 하나의 봉토분 밑에는 하나의 간섭, 부장각이 없습니다. 부장각도 없고 순장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긴 돌을 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순장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순장자가 안에도 있을 수도 있고 밖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좀 특이하게도 불꽃무늬 접시. 예. 이거는 순장자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이렇게 다 놓는답니다. 그건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순장자가 이렇게 신분이 되긴 하던 사람은 아니고 귀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야에는 여성 무사가 순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 무사. 뼈를 조사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이것이 보면은
자, 그거 길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덮개 돌이 13개 정도 이렇게 놓이는데 이것이 하만은 돌이 이렇게 이제 하만청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돌이 무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들보 시설을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댔어요? 예. 아. 이거는 실측해서 그대로입니다. 아. 실제 그대로. 돌을 썼네. 예, 나무로 이렇게 들보 시설을 썼는데 의령에도 이런 게 들보 시설을 쓴 것이 나오고 상가에도 들보 시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들보 시설이 있어서 상가나 의령이 이제 그 아라가야의 영근력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무덤으로 하나가 되는 그 것이니까. 실제로 여기 발굴했을 때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3호. 13호분도 똑같이.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13호분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돌이 딱 보면은 비장자가 딱 얼굴이 마주 보이죠. 예. 이 돌의 안쪽에 비장자가 볼 수 있는 안쪽에다가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거라. 의미가 있죠. 아까 그 가야의 별자리가 반환 이 다섯 번째 돌입니다. 아까 그 돌이요. 그 돌이. 그 큰 별, 작은 별 세 개죠. 예, 그 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흙으로 된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아니에요. 전부 다 바위산인 거라. 예. 바위네.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한 땀 한 땀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저기 묘실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 거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4, 5분도 이렇게 그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 5분, 3, 5분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45분도 바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바리산이 바위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분을 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바위를 봉토분의 일부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918년의 사진이고 이거는 우리가 발굴했을 때 2018년 100년 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발견한 거라. 이 싹 다 가져갔잖아요. 이미 도굴 한 상태에서 발굴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구 이 그 18년에 도굴은 다 일본 놈들이 했겠죠. 일본이 이거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발굴해가 예, 보고서 예. 하나 안 남기고 싹 가져갔어. 그래 가져갔는데 그래서 100년 만에 여기 지금 아까 전에 버틀보시스를 알겠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을 재는 자 연구할 때 지금 이런 걸 안 쓰죠. 옛날에 이런 걸 썼다고 보는 거죠. 유물 발굴할 때 그렇죠. 유물 발굴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를 이렇게 모양을 뜰 때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가 1mm짜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이런 건 요새는 안 1900년대 사진을 보면은 자만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밭이 있다는 걸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다 받쳤다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탈호분 주변에 굉장히 넓은 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계속 땅을 넓히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고랑만 더, 한 고랑만 한 더 고랑만 더? 하다가 옛날에는 봉분을 안 건드렸는데 예. 약간 옆에서 건드렸는 거라. 그래서 봉분이 중심이 축이 약간 이동을 했어. 그 밭고랑 때문에. 저거를 도굴꾼들이 중심 축을 잘못 찾아가지고 도굴을 조금 덜 됐어. 오픈 이야기입니다. 다행이네. 밭을 하면은 보통 비탈을 그대로 쓰잖아요. 예. 물이 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돼 해놨을까? 있잖아요. 그래서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요새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를 옛날에는 밑에 단을 이렇게 일단 만들었다 하더라고. 무덤에서.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 지금 현재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더 웃긴 이야기는 저기 15분인데 예. 저 맨 위에 있는 거야? 예, 15분 앞에 뭔가가 있죠. 마당처럼. 예. 평평하게. 2010년대에 일본이 저거를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전방 후원분이다. 그래서 그 열쇠 모양. 앞에가 저기 그 네모나코 예, 대학. 뒤에가 둥그란 그 일본의 자기네 그거 되게 귀하게 모시는 무덤이잖아요. 예, 천안가의 무덤인데. 예, 예. 그거 해자 파놓고. 예. 알아요. 그래서 드디어 그 흔적을 찾았다 해가지고 예. 헬기까지 떼어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아직은 그것도 우리가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전방 후원 그 무덤 양식은 저 전라도에서도 나오는데. 월계 고분군이나 신대 네. 고분군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쪽 동네 마안 쪽에 그쪽에는 일본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뼈들도 많이 아 나와요. 이걸 먹어서 일본이 전방 후원 전방 후원 무덤이다. 예, 양식이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얼마 저거를 이제 됐습니다. 막 인공위성 동원해서 아니고 헬기. 아 헬기 동원해서 헬기 들어. 어떻게 왔노? 내가 마음에 드는갑다. 아, 그래서 아, 멋있어 보여서. 아 저렇게 해서 와불러 오시는구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보면 저기 뭐로 보입니까? 이러면은 사람들이 한 80%는 와불러 봅니다. 아 네. 제가 와불라고 양해 바위산에다가 깎고 이제 깎아서 했던 얘기네. 이 흔적이 있는 거죠. 흔적이네. 바위산 흔적. 예. 올라가지 마세요. 예. 사람들 꼭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 얼음 보는 것 같아요. 얼음. 그렇지. 네. 빨리 성산산성 해놨어. 성산산성이요? 예. 그 전후가 그럼 성주란 얘기예요? 성주 그쪽? 아니 성조에도 네. 그 잡내가 있어갖고 그 아, 사드 배치할 때 사드 배치할 때. 지명이 같아서 제가 지명이 기억을 하는 같아서 거죠. 아 근데 기억을 하는 거죠. 저게 성산산성이고 아까 그 출토된 그 저기 그렇죠. 그렇게 나온대. 그릇들 많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못간 나온대. 못간 나오는데 아, 성산산성 예. 여기서 보니까 좋네. 좋지. 여기가 진짜로 이렇게 고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다. 발견했잖아요. 아 저 아파트 공사하다 발견된 게 공사를 마갑청. 하다가 공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정화조를 팔 때 예. 그때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예. 그 앞을 지문 배달하러 지나가다가 아, 찰갑을 그 드는 걸 봤는 거야. 차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신고를 해가지고 고한 거지. 고고학을 고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저기까지가 다 이렇게 이제 극이라고 볼 수 있고, 저기 이렇게 그 보면은 줄 3개 보이는 데 있죠. 예. 저기가 아까 전에 고산 건물지가 있는데, 대형 건물지가 있는 그곳입니다. 아, 그리고 이 뒤에 저게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 있는데 보이시죠? 예. 동그라미 있는데 저쪽 뒤에 저 산이 예. 거기가 우리가 이렇게 그 요 아파트 뒤에 있는 저기가 가야리 제방유적. 아, 가야리 유적, 그 왕궁. 왕궁. 가야. 가야읍이라 그래요? 예, 예. 아, 몰랐습니다. 한 바퀴를 쫙 도네, 여기 오니까. 언제 와보겠어요, 제가 또. 그러게. 오긴 잘했습니다. 그, 아라가야의 옛, 저기죠. 아라가야의 주 영토? 아무튼, 아라가야의 어떤 강역. 경남 함안 되겠습니다. 함안에 있는 함안박물관 잘 보고 갑니다. 강추합니다. 저게 이제 톡에 새겨져 있는 이제 불꽃문인데 오셔서 해설사 강의 들으면 정말 좋고요. 뒤에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군 꼭 산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